혹시 첫 화면 좀 볼 수 있을까요? 오전 11시 30분. 화면이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도요? 네. 그래요? 네, 안 나와요.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 처리 절약 차원에서 화면을 끄는 기능이 있어요. You must kiss me more often from now on. You know something? I feel this is my first victory over machines. It's quite simple. 안녕하세요. 97년. 아니 끄시면 안 되는데. 지금 이거 쓰고 계시는 폰이 어떤 거예요? 갤럭시 S8. 갤럭시 2부터 사용을 해서 갤럭시 4를 한 4년 이상 썼고요. 음성 프로그램하고 이제 호환성을 점검을 하죠. 물론 이제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는 톡백이라는 자체 이제 음성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단말기마다 좀 특성을 타서 버벅거리는 단말기가 있고요. 주로 삼성 단말기가 잘 호환이 되죠. 혹시 첫 화면 좀 볼 수 있을까요? 오전 11시 30분. 화면이 안. 그래요? 네, 안 나와요.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 화면을 굳이 볼 필요 없으니까 그렇구나. 배터리 절약 차원에서 화면을 끄는 기능이 있어요. 글로벌 화면 발기. 이렇게 하면 좀 안 발라지나요? 화면 발기. 네,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근데 손으로 뭘 터치하시니까 소리가 막. 손가락을 화면에 얹었을 때 그 화면에 위치한 아이콘을 읽어주게 되죠. 촬영을 하려면 2번 연속해서 터치. 아무 때나 눌러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 의사. 이렇게 읽어주죠. 순차적으로 아이콘을 이동하려면 좌우로 쓸게 하면은 뉴스 대지. 이렇게 하나씩 옮겨. 특정 메뉴를 호출하기 위한 이제 제스처들이 있어요. 기역자 쓸기, 니은자 쓸기, 네. 산화 쓸기. 앱이 어디 있는지 좀 기억을 하시면서 하는 거예요? 많이 사용하는 아이콘들은 대충 화면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는 걸 알게 되죠. 화면 밝기를 어디서 설정하는지 잘 못 찾겠네요. 밝아지나요? 아니요. 제가 좀 볼까요? 볼 수가 없구나. UI 홈 화면이 어두워짐. 켜졌어요. 꺼졌어요. 이게 켜졌어요. 책 앱이 많아요, 도서책이. 도서관 앱이 많죠. 오디오 콘텐츠들. 도서관 아이콘들이 많죠. 밑에서 그냥 제스처를 이렇게 해도 그렇죠. 넘어가네요. 넘어가죠. 데이지 도서에 들어가면 예술 어학 판타지 SF 소설 일반 소설에 들어가면 한국 소설 타임 트래블러 253 이렇게 해서 이제 검색을 해서 네. 제목을 보고 선택을 하는 거죠. 미리 알고 있는 책이 있으면 검색을 사용해서 바로 찾을 수도 있고요. 소설 한국 타임 소설을 들어가죠. 글목록 두서명 첨부 파일 타임 트래블러 253 언터바 유소리 지은이 이제 유소리 읽어주고 출판사 네. 키보드 입력할 때 좀 애로 좀 있죠. 카카오톡 카카오톡 같은 경우 실행을 해서 10월 24일 집 사람이 돈 달라고 그러네. 메시지 여기 들어가면 네. 계좌가 나와서요. 메시지 1544 복지콜 오전 6시 김여지 여기 이제 입력창에다가 더블 클릭하면 키보드가 화면 하단에 나오죠. 이렇게 쓸고 다니면 키보드를 읽어주죠. 대충 감을 잡고 근처에 가서 입력을 하게 되는 거죠. 조금만 초점이 어긋나면은 옆에 이제 글자가 찍히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한 번 터치가 안 되고 두 번 터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느리죠. 가령 제 이름을 여기다가 기억 그 다음에 오유오유 이렇게 되는 거죠. 아는 요 손가락 정도로 찍고 예. 고사 한 두 손가락 정도를 이용하면 상 고사 기억 네. 기억 유유 이렇게 입력하죠. 네. 문자 메시지를 바로바로 답을 하기가 불편하죠. 음성 넣는 건 좀 아직 부정확해서 안 쓰시는 거예요? 가능하죠. 뭐 빅스비나 구글 보이스로 입력 그때 철자가 틀린 경우가 많아서 중요하지 않은 문자 가령 뭐 집사람이나 친구나 뭐 자녀들한테 보낼 때는 의미 전달만 되면 되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음성 입력을 사용하게 되는데 문장이 길 때는 보이스로 입력을 하고 중간중간에 편집을 하기도 하죠. 처음부터 긴 문장을 쓰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래서 가게에 있을 때는 블루투스 키보드를 사용을 합니다. 구글 어시스턴트, 시리, 빅스비 이렇게 세 개 비교해 보셨을 때 근데 각자 특징이 있죠. 빅스비 같은 경우는 저는 전화 걸 때 사용을 하고요. 가령 뭐 홍길동 전화해줘. 오케이 구글 같은 경우는 오케이 구글 하니까 반응. 구글 같은 경우는 검색할 때
특정 지역에 뭐 병원을 검색해줘, 뭐 맛집을 검색해줘. 유튜브에서 좋아하는 음악이라든지 어떤 콘텐츠를 검색할 때, 빅스비 같은 경우는 연락처 저장할 때, 음성으로 연락처 저장하는 경우에 사용하기도 하고요. 아이폰이 이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는 굳이 따지자면은 아이폰 보이스오버가 더 정확하게 음성으로 안내를 해주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쓰는 친구들 보면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라든지 오탈자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시각장애인들이 처음 이제 스마트폰을 접할 수 있었던 게 아이폰이 처음이거든요. 안드로이드 폰이 그 당시에 나왔을 때는 뭐 톡백이 형편없었고, 아이폰 출시할 당시에 충분히 이제 시각장애인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보이스오버라는 프로그램을 충분히 테스트를 해서 탑재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아이폰 3가 나올 당시에. 그러면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는 전화만 단순히 걸었던 거죠. 그러다가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 단계에서 삼성이나 LG 쪽에서 문자 정도는 읽어주는 기능을 음성으로 구현을 해주기도 했었죠. 시각장애인들은 정보를 접근하는데 장애가 많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이제 핸드폰으로 바로 접속해서 독서가 또 가능하고요. 또 젊은 친구들 중에서는 모바일 쇼핑도 아마 가능한 것 같아요. 쿠팡이라든지 이런 데서 코레일 어플이라든지 직접 하지 못하는 경우에 다 과거 같았으면 도움을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보완을 해주고 있는 거죠. 아마 아이폰 어플 중에서는 인물에 포커싱을 하면 진동으로 아마 알려주는 기능이 있는 어플이 있는 것 같아요. 촬영도 가능하겠죠. 사진 촬영도. 재미에 불과한 것 같고요. 실제 이제 카메라의 효용성은 시각장애인들이 필요한 기능만 모아서 만들어 놓은 어플이 있어요. 설리번 플러스. 설리번이 그 헬렌 켈러 네네. 그 선생님이죠. 그 이름을 딴 것 같아요. 카메라가 필요한 기능들이 있어요. 설리번 플러스 그래서 문자 인식 메뉴 화면 메뉴 화면에 들어가면 메뉴 화면 AI 모드 버튼 문자 인식 문자 인식, 얼굴 인식 얼굴 인식 이런 것들이 다 카메라가 필요한 거죠. 일제 묘사 색상 인식 빛 빛 밝기, 전등이 켜져 있는지 없는지 돋보기 기능도 있네요. 문자 인식됨 촬영 촬영을 하면 효자 약손 즉 안마 원장 보호 상표 우와. 비교도 정확하게 읽거든요. 네. 매뉴얼 같은 거, 문자 의약품을 찾을 때라든지 집에 여러 가지 종류의 라면이 있을 때 뭐 동그란 면인지 아니면 사각형 면인지를 짜장면인지 뭐 신라면인지 구분이 가능하죠. 조명 켜지는 빛밝기. 빛밝기 그런 것도 요즘 이제 뭐 터치로 반응하는 스위치들이 많잖아요. 눌려졌을 때 꺼진 건지 켜진 건지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 감각만 가지고는 집에 혼자 있을 때라든지 소동 안 하고 이제 가족들이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한테는 불이 필요 없죠. 이 센스월드라는 메신저 같은 프로그램에 시각장애인 전용. 카카오톡 연락처 센스월드 여기도 이제 도서관 기능이 있고 센스넷, 센스톡, 뉴스는 우리 신문 일간지들을 몇 개 링크를 시켜가지고 뉴스를 볼 수 있어요. 들어가면. 전혀 안 보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정도에 따라서 이제 또 분류를 하게 되는데 그 교정 시력이 0.3 이하인 경우 약 시간으로 빛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어두운지 환한지 그 정도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 정도로 이제 광각이라고 해요. 아예 그냥 깜깜한 거, 아침인지 밤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맹이죠. 처음엔 이제 전맹은 아니었었고 약시 20대 후반 결혼할 무렵 중에 이제 완전히 실명했죠. 세상을 원망하거나 좀 그러시진 않으셨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워낙 한 번에 사고라든지 어떤 질병으로 해서 한순간에 실명을 한 게 아니라서 자연스럽게 그냥 적응을 한 것 같아요.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온 거죠. 불편함은 뭐 많이 있지만 결정적으로 핸디캡 때문에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한다 뭐 이런 생각은 뭐 해보지는 않았어요. 저를 치료해주고 계시니까 저는 정말 감사한 부분밖에 없는데, 만약에 눈이 잘 보인다면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뭐 본능에 가까운 그런 바람일 수도 있는데 2세 얼굴을 이제 보고 싶은 거지. 지금은 뭐 이제 뭐 다 20살이 넘어서 꿈이라는 건 뭐 그냥 그날 하고 싶은 거, 가령 뭐 집사람이 어디 가서 뭐 맛있는 거 먹자 그러면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가장 가까이 있고 또 소중한 사람이 원한다면 또 같이 함께 해주고, 그런 게 이제
로망인 거죠. 뭐 그렇다는 건 저희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어려움에 이제 닥쳤을 때 그 고비고비를 넘어갈 때 절대 주눅 들지 말고 스스로 왜소해진다는 생각하지 말고 너도 모르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가능성을 네 스스로 차단하지 말고 부딪혀라. 젊은 만큼, 이 꼰대 같은 소리네. 젊은 만큼 가장 중요한 자산은 없고 지금은 실패해도 좋고 절망해도 좋지만 도전해보지 않고 하지 않고 지금 좌절하면 나중에 많은 후회를 할 것 같다. 가장 중요한 거는 자존감을 잃지 않는 거. 스스로 너의 어떤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라. 결과는 생각하지 말고 결과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그 과정에서 네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늘 그런 소리를 해줍니다. 네. 귀담아 듣는지는 잘 모르겠지만